한때 중동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2011년 작은 시위 하나가 폭력적으로 진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틈을 노린 수많은 세력들이 끼어들면서 시리아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란과 터키, 심지어 IS까지 전쟁은 거대한 국제전으로 번졌고 시리아는 그 전쟁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내전 끝에 2024년 12월 시리아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참혹했는데요. 이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시리아는 이미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죠. 한때 중동에서 가장 풍요롭고 번영했던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의 중심이 되어야 했을까요? 이 비극의 씨앗은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 아래 수백 년을 보낸 시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망하자 마침내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의 숨을 돌릴 새도 없이 프랑스가 개입하며 시리아는 또다시 식민 지배의 굴레에 갇히고 마는데요. 서구 열강이 중동을 제멋대로 나누어 가진 사이크스-피코 협정의 결과였죠. 시리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야 프랑스군이 철수하며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국가는 중심을 잡지 못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이죠. 1963년부터 1970년까지 불과 7년 동안 3차례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정도였고 군부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뒤엎었습니다. 그러던 1970년 드디어 한 인물이 이 혼란의 끝을 장식합니다. 바로 하페즈 알 아사드였습니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후 정적들을 철저히 숙청하고 시리아를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과 분노가 끊임없이 쌓여갔죠. 시리아 내전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종파 갈등이었는데요. 시리아는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뒤섞인 다민족 아랍 국가로 인구의 75%는 수니파 무슬림, 13%는 시아파, 나머지는 기독교계 종파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하페즈 알 아사드는 이들 중에서도 소수파인 시아파, 그것도 불과 15%에 불과한 알라위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종교적 배경은 절대적인 요소인데 소수 종파 출신의 독재자가 권력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페즈는 알라위파 측근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면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반대로 다수파인 수니파는 철저히 배제되고 탄압을 받으면서 종교적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졌죠. 이런 종파 간의 차별과 갈등은 시리아 내전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른 하페즈 알 아사드는 2000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문제는 그가 시리아를 왕국처럼 다루며 권력을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세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는 원래 후계자가 아니었는데요. 형 바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었죠. 서구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그는 원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가 갑자기 사망하자 급하게 헌법까지 바꿔가며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이렇게 공화국을 표방한 국가에서 사실상 왕조로 변해갔습니다. 국민들은 서구에서 교육받은 의사 출신의 바샤르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개혁과 개방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독재자로 군림했죠. 비밀 경찰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단독 출마한 채 97.6%라는 터무니없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투표소에는 공화국 수비대가 버티고 있었으니 결과는 뻔했죠. 한편 2010년대에 접어들며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이었죠. 튀니지의 독재자 벤 알리의 몰락을 시작으로 리비아의 카다피, 이집트의 무바라크 같은 독재자들이 잇따라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센 변화의 바람은 시리아에도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 시리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3월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부도시 다라에서 청소년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낙서를 남긴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졌지만 바샤르 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시위대를 향해 유혈 진압을 강행하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총을 겨누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일부 병사들과 장교들이 탈영을 감행한 것이죠. 이들을 이끈 인물이 바로 시리아 정부군 대령 출신 리아드 알 아사드였습니다. 그는 탈영병을 규합해 자유 시리아군을 창설하고 시리아 북부를 거점으로 정부에 맞선 반군 세력을 조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반군의 규모는 빠르게 커졌고 2012년 마침내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본격적인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리아는 더 이상 시위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내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맞서 싸운 반군도 하나의 통합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반군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와 민족을 기반으로 여러 세력들이 있었고 여기에 쿠르드족이 독립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시리아의 혼란은 더욱 심화됐죠.
게다가 정보군과 반군 모두를 적으로 돌린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까지 개입하면서 내전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갈등 속에 미국과 러시아, 이란과 튀르키예 등 국제사회의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결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거대한 국제적 대리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내전이 무려 13년째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시리아 내전의 핵심 세력들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군을 지원하는 세력은 러시아,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와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지중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군기지를 시리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시리아 정보군을 지원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이란은 같은 시아파 정권이 시리아를 지원하며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시아파 국가가 무너지면 중동에서 이란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역시 시아파 세력을 강화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전했습니다. 반면 반군을 지원하는 세력은 미국과 튀르키예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쿠르드족을 지원했고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반군 세력인 SNA를 지원했습니다. 즉 같은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과 튀르키예조차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2012년 8월 반군이 시리아 북부의 핵심 도시 알레포를 점령하며 전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군은 알레포를 거점 삼아 세력을 확장했고 정보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2014년 6월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언하며 새로운 전선을 형성한 것이죠. 이에 맞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동맹군이 IS 격퇴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내전의 흐름은 다시 크게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반군이 점령한 지역에 강도 높은 공습을 퍼부으며 정보군을 적극 지원했고 그 결과 같은 해 12월 정보군은 알레포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격렬했던 공습으로 인해 알레포는 사실상 폐허가 되었고 거리 곳곳에는 건물 잔해와 전쟁의 흔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알레포가 폐허가 되었던 이 시기에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구한 민간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리아 민방위대, 흔히 화이트 헬멧으로 불린 평범한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특별한 장비나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학생, 회사원, 가게 주인과 같은 시민들이었죠. 그들은 국제 NGO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구조 훈련과 응급 의료 교육을 받은 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이 오직 헬멧과 간단한 조끼만 착용한 채 구조 현장으로 나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얀색 헬멧만 유독 눈에 띄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화이트 헬멧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정보군은 공세를 이어갔고 주요 거점을 하나둘씩 잃은 반군이 점차 수세에 몰리면서 이제 내전은 종교를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튀르키예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을 펼치며 IS를 몰아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쿠르드족 민병대의 세력 확장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반군 세력인 시리아 국민군과 쿠르드족 민병대가 직접 충돌하면서 반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 갈등은 2018년 들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올리브 가지 작전을 펼쳐 시리아 북부 아프린 지역을 공격하며 쿠르드족과 치열하게 교전했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며 국제사회의 비판과 함께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까지 심화됐습니다. 이 혼란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같은 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은 또다시 요동치게 됩니다. 미군이 떠나자 그동안 IS 격퇴전에서 미국의 보호 아래 있던 쿠르드족 민병대는 순식간에 보호막을 잃게 되었죠. 튀르키예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평화의 샘 작전을 개시해 쿠르드족을 본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결국 시리아 북부 지역은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SNA와 쿠르드족 민병대 간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고 고립된 쿠르드족은 이제 미국의 지원 없이 홀로 튀르키예의 공세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시리아 국민들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시리아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수백만 명의 난민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020년 정부군이 사실상 승기를 잡으며 긴 내전이 끝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는데요. 팬데믹이 확산되자 시리아 내전을 지원하던 주요 국가들이 하나둘씩 자국의 위기 대응에 급급해지면서 시리아에 대한 지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외부 지원 없이는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정부군과 반군 모두
어쩔 수 없이 사실상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정보군으로서는 거의 다 잡은 승리를 눈앞에서 놓친 셈이었고 시리아 내전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시리아 정부군에게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바로 2022년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중동 지역을 혼란에 빠뜨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본국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향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정세가 크게 흔들렸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도부마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자 시리아 정부군의 핵심 동맹이었던 이란의 입지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시리아 반군은 다시 한번 재정비할 기회를 얻었고 결국 2024년 11월 말 반군 연합체인 HTS가 대규모 공세에 나섰습니다. 11월 30일 반군은 알레포를 다시 장악하고 빠르게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불과 며칠 뒤인 12월 5일에는 하마를, 이틀 후인 7일 밤에는 시리아의 주요 도시 홈스까지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리아 남부에서도 같은 반군 세력들이 거세게 움직이며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빠르게 진격해 올라왔습니다. 결국 12월 8일 오전 다마스쿠스 외곽을 완전히 포위한 반군 연합은 남은 정부군을 제압하고 수도를 함락시키며 13년간 이어졌던 긴 내전의 끝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내전을 일으킨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고 시리아는 마침내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전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지난 13년간 약 6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00만 명이 국내외로 떠들며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전 이전 시리아의 전체 인구가 약 2200만 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반군의 승리로 시리아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HTS는 2017년 설립된 이슬람주의 성향의 신생 조직으로 기존의 온건한 성향을 가진 SNA나 세속적인 쿠르드족 민병대와도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공공의 적이었던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각지로 흩어진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의 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리아의 오랜 비극이 완전히 끝나고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